서울의 가을 끝자락은 항상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네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리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서연 씨는 그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껴요. 38살의 서연은 마케팅 부서에서 고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10년째 이어진 태준과의 결혼 생활이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 집에 도착하면 태준은 늘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연이 물으면 태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아무거나라고 대답하곤 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일에 대해서도 데려다 줬어? 라고 물을 뿐 그녀의 피곤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해요. 태준은 44살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지만 아내를 단순한 파트너로만 보았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 증발한 지 오래였다. 서연은 가슴속에 쌓인 외로움을 삼키며 침대에 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침묵이 더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태준은 이미 출근한 후였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바로 프로젝트 미팅에 들어갔다. 마케팅 팀은 바빴어요.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팀원들을 지휘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다. 저녁 늦게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어요.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도에서 젊은 직원 재혁을 만났어요. 재혁은 개발부서의 28살 신입으로 항상 열정적이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팀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재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서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재혁 씨. 너도 수고했어라고 답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재혁은 오늘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서연은 그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회사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거리는 이미 어두워졌고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코트를 여몄어요. 재혁이 그녀 옆에 따라오며 팀장님, 집이 어느 쪽이세요? 같이 갈까요? 라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재혁은 저도 그쪽 방향인데요. 바람이 세네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동행했다. 걸어가는 동안 재혁은 서연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팀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항상 밝게 웃으시던 분인데 재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주는 그런 걸 알아채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 젊은 직원이 먼저 알아봐 주다니. 아, 그래?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은 멈춰서서 그녀를 봤다. 팀장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항상 팀을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물어봐준 기분이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작은 카페가 보였다. 재혁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실래요? 바람 피할 겸이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향이 퍼져 있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다. 재혁은 서연의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다. 재혁 씨, 나 결혼한 지 10년 됐어. 그런데 요즘은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왜 그러세요? 팀장님처럼 멋진 분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멋지긴. 그냥 남편이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대화도 없고 그냥 기능적으로 사는 기분이야. 재혁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럴 때 있죠. 하지만 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에서 보는 팀장님은 항상 강해 보이시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연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재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했다. 태준에게서는 받지 못한 그 따뜻함이 서연의 가슴을 녹였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재혁의 말을 떠올렸다. 팀장님,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 도착해 태준을 보니 그는 여전히 TV를 보며 무심했다. 늦었네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재혁의 그 작은 관심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서연은 재혁을 다시 만났다. 복도에서 마주치자 재혁이 밝게 인사했다. 팀장님, 어제 커피 맛있었어요? 서연은 웃으며 응, 고마워라고 답했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 미팅 중에 재혁이 개발팀에서 마케팅팀으로 자료를 가져오며 그녀를 도왔다. 이 부분 수정했어요. 팀장님 의견대로요. 그의 태도가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그 도움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태주는 점심도 회사에서 먹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런데 재혁이 다가왔다. 팀장님, 같이 먹을까요? 저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서연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실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이 아직 낯설어요. 서연은 웃으며 나도 처음 서울 왔을 때 그랬어라고 말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오후에 프로젝트가 바빠지면서 서연은 다시 피곤해졌다. 퇴근 무렵 재혁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팀장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같이 나갈까요? 서연은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거리로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재혁이 추우시죠? 코트 단추 잠그세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서연은 그 말이 태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졌다. 카페에 다시 들른 그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요즘 집에서 숨이 막혀. 남편은 나를 그냥 있어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고 털어놓았다. 재혁은 팀장님, 그럴 때가 있나 봐요. 하지만 팀장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마워, 재혁 씨.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해보내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재혁의 연락처를 생각했다.
회사 동료지만 그의 관심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무심했다. 저녁 식사 중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서연의 대답을 듣지도 않았다. 서연은 속으로 재혁을 떠올렸다. 그 작은 만남이 그녀의 일상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과 재혁의 만남이 잦아졌다. 출근길에 우연히 만나 커피를 사 먹고 퇴근길에 함께 걷는 일이 반복되었다. 재혁은 항상 그녀의 기분을 물었어요. 팀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서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차가웠다. 주말에도 태준은 골프를 치러 나가고 서연은 혼자 집을 지켰다. 한 주말 저녁, 태준이 늦게 들어왔다. 피곤해라고 말하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혁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어제 퇴근 후 보낸 팀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쉬세요. 라는 문자.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재혁 씨. 너도? 이 작은 교류가 서연의 마음에 싹을 틔웠다. 결혼의 차가움 속에서 재혁의 따뜻함이 점점 커져갔다. 서울의 가을 바람처럼 그 변화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거리는 사람들의 코트가 두툼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회사로 가는 길에 재혁의 문자를 다시 봤다. 팀장님, 오늘도 화이팅.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게 그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태주는 여전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할 뿐 서연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안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재혁이 다가왔다. 그는 항상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팀장님, 어제 그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 그게 결혼 생활 때문인가요? 재혁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응. 결혼한 지 10년 됐어.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집 대출 갚고 아이 미래 걱정하고. 그게 다야. 예전처럼 설렘도 뜨거운 사랑도 없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봤다. 팀장님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왜 그렇게 참기만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러고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가볍게 덮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태준에게서 받지 못한 그 안위가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쌓인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으로 옮겨 앉았다.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팀장님,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팔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낯선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10년 동안 메마른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랑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다. 재혁의 가슴에 기대어 서연은 조용히 울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그들의 자리는 창가에 있어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 풍경 속에서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음이 잦아들자 재혁은 그녀를 놓아주며 티슈를 건넸다. 팀장님,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미안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울어보내라고 말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냥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연은 그 침묵이 편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재혁의 포옹을 떠올렸다. 그 따뜻함이 태준과의 차가운 침대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재혁을 피하려고 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아이도 있었다. 회사에서 재혁을 봐도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퇴근 무렵 재혁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팀장님, 오늘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건가요? 그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커피 한 잔 어때요? 근처에 조용한 갤러리 카페 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카페는 정말 망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났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다. 재혁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팀장님, 왜 그렇게 자신한테 가혹하세요? 그냥 참기만 하고 왜 안 변하려고 하세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습관이 됐어.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바꿀 용기가 없어. 가족이 있는데 어떡해. 재혁은 자리에서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팀장님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을게요. 팀장님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버팀목이 돼줄게요.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았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거절해야 했다. 결혼한 몸으로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됐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마비된 듯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재혁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팀장님, 좋아해요. 팀장님의 모든 게 좋아요. 일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태도, 그리고 힘들 때의 그 약한 모습까지 다 좋아해요. 그 고백은 서연이 잊고 있던 언어였다. 태준에게서 10년 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카페의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고 그림 속 풍경이 그들을 둘러쌌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재혁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포기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위험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태준을 봤다. 그는 저녁을 먹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늦었네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서연은 샤워를 하며 재혁의 말을 되새겼다. 좋아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대에 누워 태준 옆에 있지만 그녀의 생각은 재혁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서연은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다.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혁의 문자가 왔다. 팀장님, 오늘도 봐요. 커피 사줄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고마워. 회사에서 그날 미팅이 길어졌다. 서연은 팀을 이끌며 자료를 설명했지만 재혁의 시선이 느껴졌다. 개발팀에서 온 그는 가끔 그녀를 보며 웃었다. 점심시간에 재혁이 다가왔다. 팀장님, 같이 먹어요? 근처에 맛있는 곳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으며 재혁은 어제의 고백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일상에 대해 물었다.
팀장님, 요즘 취미 뭐 하세요? 서연은 취미? 없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다야라고 대답했다. 재혁은 그럼 다음에 같이 산책 갈까요? 서울에 예쁜 공원 많아요라고 말했다. 오후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서연은 피곤했지만 재혁의 제안이 떠올랐다. 퇴근 후 그들은 다시 그 갤러리 카페로 갔다. 이번에는 더 편안했다. 재혁은 그림을 가리키며 이 그림 보세요. 팀장님처럼 강인해 보이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나 강인해? 전혀이라고 답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재혁은 다시 손을 잡았다. 팀장님, 어제 말 진심이었어요. 강요 안 할게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주말에 태준이 출장을 갔다. 집에 혼자 있는 서연은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뭐 해? 재혁의 답이 바로 왔다. 팀장님, 만나요? 공원 산책 어때요?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반짝였다. 걸으며 재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팀장님, 여기서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서연은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았다. 포옹이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다.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태준과의 결혼이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회사 생활이 변했다. 서연은 재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팅 후에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 산책을 했다. 재혁의 고백이 반복되었다. 팀장님, 매일 봐도 새로워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요. 서연은 나 결혼했어. 안 되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변해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무심했다.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도 대답을 듣지 않았다. 서연은 재혁의 따뜻함에 점점 빠져들었다. 한 저녁 비가 오는 날이었다. 서연과 재혁은 카페에서 비를 피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렀다. 재혁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팀장님, 이제 피하지 마세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재혁 씨, 나도 네가 좋아.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재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입맞춤이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오랜만의 감정이었다. 서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서울의 비가 그들의 비밀을 감쌌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태준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재혁의 입맞춤이 잊히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재혁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팀장님, 어제 행복했어요.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겨울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서울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하고 거리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수선해졌다. 서연은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혁의 어제 입맞춤을 떠올렸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었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차갑게 이어졌지만 재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그녀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회사에서 재혁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미팅 중에 눈빛을 주고받고 복도에서 스치듯 속삭이는 말들이 동료들에게는 그냥 업무 이야기로 보였다. 팀장님, 이 자료 어때요? 수정할 부분 있어요? 재혁이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눈빛에 숨겨진 따뜻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좋아. 재혁 씨. 고마워라고 답했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다. 재혁의 메시지. 팀장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제가 생각하며 먹을게요. 서연은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태준에게서는 이런 작은 배려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재혁의 관심이 자신의 삶에 생명력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 피곤한 하루가 끝날 무렵 재혁이 다시 다가왔다. 팀장님, 퇴근 후에 산책할까요? 바람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사에서 멀어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재혁의 손이 그녀를 안정되게 해주었다. 며칠 후 아이의 학업 상담이 있는 저녁이었다. 서연은 태준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준은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할 뿐 대화는 없었다. 서연의 마음은 이미 재혁에게 가 있었다. 상담실에 앉아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로 가정 환경이 언급되었다. 부모님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재혁의 메시지. 팀장님, 오늘 상담 가신다고 하셨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힘내세요. 그 문자가 서연의 가슴을 녹였다. 태준 옆에 앉아있지만 그녀의 생각은 재혁의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태준은 상담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네가 애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네가 집에서 뭐해?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비난조였다. 서연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도 이래. 회사에서 바빠서 그래. 당신은 집에서 뭐해? 애랑 대화라도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항상 이렇게 싸움으로 가네. 네가 문제야라고 쏘아붙였다. 그들의 다툼은 점점 커졌다. 서연은 아이의 문제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서로의 무관심을 폭로하는 자리로 변하는 걸 느꼈다. 태준의 말투가 항상 그녀를 탓하는 식이었다.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잖아. 태준이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결혼에서 그녀는 존중받지 못했다. 안위조차 받지 못했다. 태준의 문이 닫힌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퇴근 후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재혁의 답이 바로 왔다. 네, 팀장님. 기다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메시지가 서연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밤을 보냈다. 태준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과 재혁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테이블이 벽으로 가려져 있어 은밀했다. 재혁이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님, 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그들은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다. 서연은 어제의 다툼을 이야기했다. 태준 씨랑 또 싸웠어. 항상 나 탓이래. 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팀장님, 그럴 때 제가 있어요.
힘들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팀장님, 이거 드릴게요. 항상 메모하시는데 그 펜이 낡아 보이더라고요. 이 펜으로 행복한 계획들 쓰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저 생각해 주세요. 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고급 만년필이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재혁 씨, 고마워.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네. 재혁은 웃으며 팀장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그 펜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외도에 대한 허락 같은 상징으로 느껴졌다. 그것이 그녀의 고독을 달래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는 강을 내려다보는 자리가 있었고 밤바람이 불어왔다. 재혁이 서연 옆으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팀장님, 저는 그냥 팀장님의 피난처로 만족할 수 없어요. 팀장님의 행복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재혁이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췄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서연의 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카페에 음악이 흐르고 강물이 반짝였다. 재혁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팀장님, 사랑해요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태준과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지만 이제 재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과 재혁의 만남이 더 잦아졌다. 주말에 태준이 출장 간 틈을 타서 그들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재혁의 방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다. 팀장님, 여기서만이라도 행복하세요. 재혁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재혁 씨, 나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태주는 여전히 무심했다. 저녁에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지만 서연의 대답을 듣지 않았다. 한 주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졌다. 서연은 재혁과 미팅 중에 몰래 손을 스쳤다. 오늘 퇴근 후에 재혁의 속삭임이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 한강변을 걸었다. 재혁이 팀장님, 이 관계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알아. 하지만 무서워라고 대답했다. 재혁의 키스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더 열정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한 모습을 봤다. 눈빛이 밝아졌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또 다른 저녁, 아이의 숙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 네가 애 교육을 제대로 안 해. 태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참지 못하고 당신이 뭘 알아? 나 혼자서 다 해. 라고 맞받아쳤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 씨, 지금 만나자.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디서요? 바로 갈게요. 그들은 밤늦게 카페에서 만났다. 재혁이 그녀를 안으며 팀장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만남이 반복되면서 서연의 마음이 완전히 재혁 쪽으로 기울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재혁의 선물인 펜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펜으로 우리의 미래를 쓰자. 재혁이 문자를 보냈다. 서연은 답했다. 응. 같이 쓰자. 태준과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느꼈다. 한 저녁 태준이 늦게 들어와 요즘 네가 이상해라고 말했다. 서연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대꾸했다.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 태준이 이혼하자라고 내뱉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느꼈다. 재혁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팀장님, 제주도로 가요. 거기서 행복하자. 재혁이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비행기 안에서 재혁의 손을 잡았다. 제주도의 바다가 보였다. 호텔에서 그들은 밤을 보냈다. 재혁의 입맞춤이 그녀를 녹였다. 팀장님, 영원히 함께해요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태준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폭발이 다가왔다. 태준이 서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재혁과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이게 뭐야? 네가 바람 피워? 태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짐을 챙겨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 씨, 이제 어떻게 해?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제가 갈게요. 같이 이겨내요. 그는 바로 달려왔다. 서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안았다. 겨울밤이 깊어갔다. 그녀의 선택이 운명을 바꿔놓았다. 서울의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미며 바쁘게 걸었다. 서연은 재혁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태준이 떠난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재혁이 집 앞에서 그녀를 안아주던 그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 은밀해졌다. 회사에서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퇴근 후에 재혁의 차로 이동해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재혁의 손길이 서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팀장님, 제가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재혁이 속삭일 때마다 서연은 그 말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다. 태준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재혁의 따뜻함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느꼈다. 주말에 태준이 아이를 데리러 오면 서연은 문 앞에서 고개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태준의 차가 멀어질 때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재혁의 답이 바로 왔다. 네, 팀장님. 바로 갈게요. 그는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커피를 사들고 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이 팀장님, 울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재혁 씨, 너 없으면 나 못 살아라고 속삭였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온 여자 동료가 팀장님, 오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니터만 쳐다봐요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미팅 준비에 집중하려 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다. 팀장님, 회사 게시판 봤어요?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컴퓨터를 켜고 내부 게시판에 들어갔다. 익명 게시판의 맨 위에 빨간색으로 강조된 제목이 눈에 띄었다. 조회수가 이미 수천을 넘어가고 있었다. 결혼한 마케팅 고위 관리자와 개발팀 미혼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윤리에 심각한 타격. 서연의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글을 클릭하자 내용이 펼쳐졌다. 결혼한 마케팅팀 고위 관리자와 개발팀 미혼 직원이 늦은 밤 모텔 주차장에서 친밀한 모습으로 목격됨. 가족이 있는 사람이 후배와의 관계로 회사 도덕을 해치고 있음. 인사팀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했다. 재혁의 손이 서연의 허리에 놓여 있고 그들이 익숙한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재혁의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떠올렸다. 며칠 전 퇴근 후 재혁의 차로 이동해 모텔 근처에서 만난 그 밤. 누군가 따라왔던 걸까?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과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사무실이 조용해지면서 그녀를 힐끔거리는 눈빛이 쏟아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눈물을 삼켰다. 어떻게?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서연과 같은 회사에 아는 동료였다. 형, 회사 게시판 봤어? 서연 씨 관련된 것 같아.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동료가 보낸 링크로 들어갔다. 게시판을 보자마자 사진과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0년 동안 차갑게 대하던 아내가 젊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이게 무슨...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쥐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 사진이 맴돌았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내가 왜 나한테는...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집에 도착하자 태주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다. 왔어?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지만 속에 불길이 타오르는 듯했다. 서연은 문 앞에 멈춰 섰다. 태준 씨.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노려봤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10년 결혼과 우리 가족이 다 끝날 줄 알아? 그의 눈에 경멸이 서렸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니까. 관심 한 번 안 주고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관심? 그게 내 외로움을 풀려고 모텔 가는 핑계야? 애 생각은 해봤어? 우리 아이가 이 소문 들으면 어떻게 될지.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재혁 씨는 그냥 나를 위로해줬어. 당신처럼 아내라고 중얼거렸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부터 감사팀 호출을 받았다. 감사실로 들어가자 인사팀장과 상사가 앉아 있었다. 서 팀장, 게시판 건에 대해 조사 중이야. 일단 휴직 조치할게. 조사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혁 씨, 게시판 봤어? 어떻게 해? 하지만 답이 없었다. 회사 로비에서 재혁을 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태준의 짐이 사라진 걸 봤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이 재혁을 혼인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재혁은 두려움에 서연을 피했다. 저녁에 그의 메시지가 왔다. 팀장님, 미안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요. 더 이상 못 만나.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재혁 씨, 너마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태준의 변호사가 사진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판사가 부부관계가 식었다 하더라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다. 가족 파탄의 원인이라고 판결했다. 태준이 아이 양육권과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다. 서연과 재혁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준이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외로움을 핑계로 가장 소중한 걸 버렸어.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야.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빈 방을 보며 주저앉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고 태준의 그림자도 없었다. 재혁의 따뜻함마저 사라졌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나 이제 정말 혼자네.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외로움이 더 깊어졌다.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챙겨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이력서를 쓰며 하루를 보냈다. 재혁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갔다. 서연은 그의 번호를 지웠다. 태준과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이가 엄마, 왜 안 와? 라고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하지만 항상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태준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봄이 다가오면서 서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할 때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마케팅 팀장으로 바빴던 날들, 태준과의 결혼식, 재혁의 포옹. 이제 모든 게 먼 추억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TV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에서 다시 마케팅을 맡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없었다. 동료들이 그녀의 소문을 알지 못했지만 가끔 밤에 악몽을 꾸었다. 게시판에 사진이 떠오르고 태준의 분노한 얼굴이 보였다. 아이의 생일에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 생일 축하해. 선물 보낼게. 태준의 답, 필요 없어. 연락하지 마.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산책을 나섰다. 한강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재혁을 만난 그 카페가 보였다.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라떼 하나요.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진짜로 살아있지만 그 삶은 더 외로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